우려와 달리 밤사이 장맛비는 수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서해상에 자리를 잡은 강력한 고기압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를 계속해서 북한 쪽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는 오늘 오전 비구름대가 경기 서해안을 통해 곧바로 유입되면서 다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15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또 언제 비가 얼마나 퍼부을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부 쪽의 날씨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남부지방에도 오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모레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는 대부분 북한을 향했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자리 잡은 강력한 고기압에 막혀 북한 황해도 부근으로 올라간 겁니다. 장맛비는 주로 북한에 집중됐고 우리나라는 강원도 북부 쪽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을 막던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비구름대가 직접 중부지방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에서 소멸된 태풍 하구핏이 몰고 왔던 수증기도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태풍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내일 새벽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엔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북한도 비상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대동강은 평양을 가로질러 서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지난 2007년 대동강 일대의 폭우로 평양의 통신과 교통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북한은 수해를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을 연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집중호우로 저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고 계속해서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길목인 팔당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 뒤로 보이는 것처럼 팔당댐은 계속해서 물을 방류하고 있군요. 어느 정도의 물을 현재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 팔당댐인데요. 숨은 15곳 중에서 이 10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6시 10분부터는 이 방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수문의 높이를 36.5m에서 3m 늘린 39.5m로 늘렸습니다. 수문이 더 많이 열리면서 지금은 초당 8,500여 톤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댐 하류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이 안전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당댐의 수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수위는 24.6m 정도 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수위는 24.5m였는데요. 이 자정 무렵에는 24.9m까지 올랐는데 점점 내려왔습니다. 팔당댐의 제한 수위가 25.5m인데 현재 0.8m 정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이 물의 양이 초당 7,000여 톤 되기 때문에 이 제한 수위는 넘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임진강 필승교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환강댐의 방류 때문입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 필승교는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위는 자정 무렵 4m를 넘어서 현재는 5m를 넘었습니다. 수위가 1m만 넘어도 이 행랑객들이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는 연천과 파주 지역 주민들에게 이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필승교 수위가 높아진 건 이 북한이 필승교 위쪽에 있는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지난 3일까지 우리 측에 알리지 않고 3차례 이 환강댐 문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환강댐 물줄기와 이어지는 군남댐의 수위 역시 오전 7시를 기준으로 32m로 제한 수위 31m를 넘겨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댐들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네, 먼저 북한강 쪽을 보면요. 청평댐은 초당 4,300여 톤을 흘러보내고 있고요. 제한수위 7m에 거의 다다른 의암댐은 초당 3,400여 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쪽은 충주댐이 제한수위 138m를 넘겨서 140m에 이르렀는데요. 초당 2,400여 톤의 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중부지방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한강 잠수교의 수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 통제 기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나흘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홍지용 기자, 잠수교의 상황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밤새 비가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해 왔는데요. 지금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잠수교의 현재 수위는 7.1m입니다.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기준보다 1m가량 높아서 여전히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차로가 물에 모두 잠긴 모습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도 언제까지 빗물이 빠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고 또 수도권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강희영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한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이 물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교의 상황은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동부 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잠수교를 제외한 서울 시내 도로는 통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여의 상하류 나들목,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 제한이 모두 풀렸습니다. 다만 통제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서 또 팔당댐의 방류량에 따라서 물의 수위가 50cm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도로 주요 지점마다 경찰 인력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중랑천과 양재천을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내 하천 18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랑천, 홍제천, 양재천 등 서울 시내의 주요 하천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또 한강공원으로 드나드는 길목도 통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강으로 가는 차와 사람이 모두 드나들 수 있는 길목인 육관문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JTBC 홍지용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 자리를 잡은 강력한 고기압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대를 계속해서 북한 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또다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비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밤사이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지금 비가 다시 시작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7시쯤에 레이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서해안 쪽으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에도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됐습니다. 6시부터 7시 사이에 경기도 고양에는 30mm, 강원도 인제는 50mm가 넘게 비가 왔고 서울시 도봉구에는 3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풍 하구핏이 중국에서 소멸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지금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 3시쯤에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지금은 열대 저압으로 약해져서 한반도로 계속해서 수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에서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네, 기상청은 어제도 시간당 100mm의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었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네, 이미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는 이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오늘 새벽 4시에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에서는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해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7시에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오늘 오전에는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 태풍이 소멸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저기압이 서해를 지나 내일 새벽에는 백령도를 통과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저기압에 동반된 수증기가 중부지방에 걸친 장마전선과 섞이는 건데요. 그만큼 비구름의 힘이 세지고 또 그 영향이 남부지방까지 미치게 되면서 내일 전국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내일은 태풍의 흔적인 강한 저기압과 장마전선이 합쳐지면서 한반도 전체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네, 예상 강수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 호우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넘게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온 뒤에 이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죠. 이재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지금까지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은 983세대 1,587명입니다. 주택 1,273채가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6,525헥타르가 침수되거나 매몰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흘 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소방관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법당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1연속 쏟아진 폭우로 강주변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사흘 전 이곳에서 소방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던 중 도로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서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트와 헬기를 띄워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불어난 강물 탓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사찰도 피해가 심각합니다. 고려시대 돌탑이 있는 부흥산은 산사태로 엉망이 됐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큰 비 때문에 절과 돌탑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돌담이 이렇게 모두 무너져 내리는 상태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설치해두기도 했는데요. 큰 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당 안은 산사태로 벽이 무너져 모래와 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있었으면은 오늘 볼 수도 없었겠지. 이게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붙여지면 도와줄 건 아직. 주변 다른 사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철조 열애좌상이 안치된 배구남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내린 비로 돌담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린 상태고요. 이 절 앞을 흐르던 실개천은 흘러 넘쳐서 주변 도로까지 덮친 상황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비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일단 그 공간을 떠나서 대피를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산사태가 날 것을 의심해 볼 만한 징후가 또 있습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그 징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뒤집어지고 자동차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약해진 지층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을 주민 2명도 흙더미에 쓸려 실종됐습니다.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선 산사태 발생 징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물이 흐르지 않던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내리면 조심해야 합니다. 경사면에 나무가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면 산사태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웅웅거리거나 아니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오거나. 산사태 위기경보는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뉩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나 스마트 산림재해 애플리케이션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징후가 보이면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미리 피해야 합니다. 인근 학교나 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가스와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화재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